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NH 멤버스.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귀촌인의 20%는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농인은 5년 차가 되면 농가 평균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귀농귀촌인의 생활 만족도와 소득 등을 김인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귀촌을 한 1250가구의 19.7%는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촌인 5명 중 1명은 귀농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귀농귀촌한 2,50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귀농인이 되는 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가 대부분이었고 등록 없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등록한 사람을 귀농인으로 그 외는 귀촌인으로 집계합니다. 또한 귀촌 당시에는 농업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농촌에 살면서 생각이 바뀐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촌을 해서 보니 농사를 짓는 것도 앞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귀촌한 후에 5년 안에 귀농인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농귀촌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가구의 60% 이상이 농촌 이주 후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자금 부족과 영농기술 경험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한 소득이 적은 것도 귀농인이 농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귀농인들의 귀농 전 연간 소득은 연평균 4,232만 원. 그러나 귀농 1년 차의 평균 소득은 2,319만 원으로 45.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5년 차 평균 소득은 3,898만 원으로 그제서야 귀농 전 소득에 근접하거나 일반 농가의 평균 소득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귀농귀촌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턴형이 가장 많았고 농촌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J턴형까지 포함하면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은 마을 원주민들과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귀농인 76.9%, 귀촌인 62.5%로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 1.7%로 나타났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선입견과 텃세, 집이나 토지 문제,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등이 꼽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이렇게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귀농귀촌 이후의 삶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강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운영하는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입니다. 귀농귀촌을 앞두고 이곳에 입주한 교육생들의 눈은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열의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다 귀농과 귀촌에 대한 꿈을 품고 농촌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 가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조그만 텃밭을 갖다가 가꿔서 그 조금 몸에 좋은 거 그 먹어서 오랫동안 사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생활이라는 그 잡지 여기 영주에 대한 소개가 몇 번 나온 거 제가 봤거든요. 그 잡지 뭐 인터넷 이런 쪽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현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 영천시, 경남 함양군에서 운영하며 예비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 귀촌을 시작하기 전 교육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 체류하며 직접 농작물 재배와 포장, 마케팅까지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센터 관계자는 체류형 교육을 받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은 자신이 농업, 농촌에 잘 맞는지 확인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귀농 귀촌에 실패하는 비율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실내에서 교육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현장 실습 위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농에 아직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 영농 교육을 받고 영주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귀농에 성공한 이들도 이제 농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주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탁창덕, 김미진 씨 부부도 그중 하나입니다. 2017년에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에서 교육을 받은 부부는 당시 교육이 귀농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귀농 드림타운에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농업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교육들도 저희가 이제 텃밭이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교육들이었고 이제 신입 농업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많은 걸 이제 배우게끔. 이들 부부 외에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거쳐간 귀농 귀촌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실제로 전국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배출한 교육생 385세대 가운데 현재 약 55%인 214세대가 농촌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청은 2022년까지 권역별로 4개 시군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선 예비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 귀농 귀촌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과 함께 지자체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귀촌한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잠재적 농민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잠재적 농민이 무슨 뜻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실 텐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농식품부가 실시한 이번 귀농 귀촌 실태 조사에서 귀촌한 가구 가운데 19.7%, 그러니까 20% 가까운 거죠. 이들이 귀촌한 지 5년 안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주목할 만하냐면 우리가 보통 귀촌이라고 하면 농사는 짓지 않고 농촌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것 정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계 일각에서는 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로 그 편견이 깨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농사에 뛰어든 귀촌인들은 귀촌하자마자 농사를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농촌에 살다 보니 이 농사에 흥미를 갖게 된 건가요? 네, 농촌으로 내려가자마자 그 이듬해, 그러니까 2년 차죠. 그때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응답자의 7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3년 차도 10.8%를 차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귀촌 당시에는 농업에 관심이 없었지만 농촌에 살면서 생각이 바뀐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요즘 귀촌인들은 도시에서 자신이 종사했던 분야의 전문성이 상당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농업이나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다른데요. 농업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뛰어드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귀농한 가구의 소득 수준도 궁금해지는데요. 귀농하기 전보다 많이 버나요? 네, 귀농 전 소득을 회복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의 자리를 잡고 제대로 기술을 익혀서 예전처럼 수익을 내기까지 5년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귀농 전 평균 가구 소득은 연간 4,232만 원이었는데 귀농 1년 차에는 거의 반토막인 2,319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5년 차가 되어서야 3,898만 원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5년 차의 평균 소득은 전체 농가 평균 소득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 평균 5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을 텐데요. 전국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등에 있는데요. 8달에서 10달 동안 이 센터에 직접 머물면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고 또 재배 작목에 대한 정보나 농사 기술 같은 실용적인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귀농교육은 농업 소득과도 직결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의 농업 소득 증가폭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소득 증가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귀농 귀촌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농업계에도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김인경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봄을 맞아 나무를 심으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묘목을 사려는 사람들로 전국의 묘목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는 묘목값이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한 샤인머스켓은 묘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묘목 시장인 충북 옥천의 이원 묘목 시장에 윤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묘목 시장은 오전부터 묘목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농원 이곳저곳에선 가격을 흥정하거나 품목을 추천받는 등 묘목 구매 상담이 한창입니다. 마당에다 감나무하고 배롱나무, 요새 또 남천이 겨울에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3종류 정도 사려고 나왔어요. 근데 수령이 있는 것은 생각보다 비싸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해 묘목값은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몇 년간 이어진 묘목값 하락세와 지난해 발생한 한파와 가뭄이 겹치면서 묘목 생산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 냉해 피해로 해서 여름에라도 가뭄이 없었으면 저벌로서 잘 자라는데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묘목들이 못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30-40%가 줄은 거예요. 천년 수요는 같고 생산량은 적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50% 이상 뛴 것 같아요. 특히 추위와 가뭄에 약한 감이나 밤, 복숭아 묘목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목 1년생 감 묘목은 한 그루당 7-8천 원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밤이나 복숭아 묘목감 역시 한 그루당 6천 원대를 넘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없어서 못 사는 묘목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시세가 좋았던 과일 품종이나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신품종 묘목들은 농가들의 선호도가 급증해 벌써부터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사가는 품목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포도 중에 샤인머스켓하고 그리고 자두, 복숭아, 살구 모든 나무들이 웬만한 유실수들이 다 그 품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껍질째 먹는 청포도인 샤인머스켓. 최근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전국 묘목시장에서는 전목묘는 물론 이러한 산목묘까지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대로 아로니아 묘목값은 급락했습니다. 한때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끌었던 아로니아가 최근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묘목을 찾는 사람도 없어져서입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대추 또한 올해 묘목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예, 이게 아로니아인데요. 생산량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어요. 지금
이 가격이 진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찾는이도 없어졌어요. 대추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좋았는데 올해는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추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됐어요. 사과와 배 묘목값은 보합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목묘 기준으로 사과는 한 그루당 4~6천원대, 배는 4~5천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묘목값 또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천값은 5천원, 전목 1년생 줄장미값은 5~6천원 수준입니다. 묘목은 구입하고 2~3년 뒤에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묘목을 구입할 때 현재 가격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까지 불리고 있죠. 그만큼 미세먼지 공포가 크다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을 발족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별팀 운영을 통해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소외돼 있어 농업 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MBS 뉴스 24에서도 국가적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의 공습에도 농정당국의 대처가 안이하다고 꾸준히 보도해 왔습니다. 야외 농작업이 필수적인 고령의 농민들에게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데다 농작물 생육이 지연되고 가축의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는 등 실제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농업 분야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을 느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랴부랴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특별팀은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해 총괄과 연구개발, 산림 등 3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이 특별팀은 우선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영동 폐기물과 부산물 소각, 축산 암모니아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팀은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 연구도 체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올 하반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늦게 미세먼지 대응책을 내놨지만 농업 농촌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미세먼지는 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면 대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에서도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 또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곳들이 눈에 띕니다. 경기 부천시와 성남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급하고 강원 원주시와 정선구는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경로당 617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부산시는 경로당 2,300여 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진공흡입차나 살수차를 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북 옥천구는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를 투입해 도로 위 흙먼지를 청소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소방차로 물을 뿌려 도로에서 날아오르는 제비산 먼지를 잡고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차를 이용 취약지역인 어린이집, 요양시설, 전통시장, 도로에 물을 뿌려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시설을 점검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건설 현장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내 3,079곳이 점검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과
비산먼지 발생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미세먼지 발생의 40%를 차지하는 발전소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삼천포 화력 5, 6호기 가동을 3월에서 6월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충청남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무를 심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중 청년단체와 함께 2023년까지 중국 내이멍구 쿠무치 사막에 27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시 북산면 일원 5헥타르 면적에 다름나무 1,000그루를 심고 강원 도내숲 24헥타르 면적에 봄철 나무 심기를 실시합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사교육비는 도시민뿐만 아니라 초중 고등학생을 키우는 농민들이나 농촌 주민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초중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도 예외는 아닌데요. 학원도 부족하고 학업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로, 광주로 보내서 아기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현재 중학생이긴 한데 한 45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2일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전국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2018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습니다. 학교 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 3,000원, 중학생 31만 2,000원, 고등학생 32만 1,000원이었습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 원을 넘긴 겁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3년 연속 증가한 약 19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초등학생의 참여율은 82.5%로 중고등학생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도 초등학생이 6.5시간으로 중학생과 같거나 고등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 이후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이현경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농민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규모도 최대 53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판정받은 4,127가구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심층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까지도 들여다봤습니다. 조사 결과 성인 피해자의 약 66%가 지속되는 만성적 울분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을 호소했습니다. 살균제 노출 이후 새로 생긴 성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 의욕 저하 57.5%, 죄책감, 자책 55.1%, 불안, 긴장 54.3% 순이었고 특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가 27.6%나 됐습니다. 가해 심리 같은 것이 묘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서 쓴 제품 때문에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이 죽고 다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괴감 같은 그런 심리가 아주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충동에만 느끼지 않고 실제 자살 시도까지 이렇게 간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고 그러한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4.5배나 높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가 엄청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한 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추산했는데 최대 53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해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019년 정기 대의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018년도 감사 보고와 함께 2018년도 결산 승인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대의원 조합장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또 농민신문과 NBS 한국농업방송의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의원 조합장들은 NBS 한국농업방송이 방송 최초로 동시 조합장 선거 2 개표 상황을 7시간에 걸쳐 생방송한 것에 대해 크게 호평했습니다.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167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대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축산업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정책을 위해 영세농가, 구제역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가, 청년 창업 농가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동물 방역과 축산물 안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물 방역 축산물 위생 종합 추진 대책 마련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TF를 통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청정화 대책을 세우고 살충제 오염 달걀 문제에 조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5월까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작성하고 6월에 전문가 회의와 농정혁신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 엑스포 광장에 인삼 약초 세계화 추진단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도 농림축산국장을 단장으로 6명이 상시 근무하며 농가별 생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삼의 우수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인삼의 효능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등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